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2009년 정육점 주인에게 맛있는 고기를 어느 대접받은 파버. 1947년 미국 LA.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온다. Yeah. How can I help you? I'm the killer for the current case. What? 남자는 자신이 이번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백을 해왔고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그런데 Hello? Sir? Please answer the call. Who's on the phone? Well, he said he is the real killer for this case. What? Hello? Sir, I just got this phone call confessing he himself is the killer for this case. What? So who is the real killer? LA 경찰이 자신이 한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수는 60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배우 지망생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됐다. (1947년 1월 15일) LA 근교의 레이머트 공원을 산책하던 30대 주부 베티는 풀숲 근처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된다. Is that a human hand? 그녀는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것은 끔찍하게 살해된 한구의 시신이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살해된 여성이 할리우드 데뷔를 꿈꾸던 22살의 배우 지망생 엘리자베스 쇼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엘리자베스 쇼트. 1924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그녀는 경제공황 후 집안이 무너지자 돈을 벌기 위해 이후 도시를 전전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쇼트의 꿈은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되어 유명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웨이트리스를 전전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녀의 꿈은 그녀가 죽음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고 언론은 재빨리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보도했다. 생전 엘리자베스 쇼트가 검은 옷을 즐겨 입어 블랙 달리아라 불렸다는 사실에 이 사건을 블랙 달리아 사건이라고도 불렀는데 마침 당시 상영되던 영화 블루 달리아와 맞물리며 대중과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후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블랙 달리아 사건으로 기억되게 된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시작과 동시에 난항에 부딪히고 만다. 엘리자베스 쇼트가 죽기 전 일주일간의 행적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이 기간을 잃어버린 일주일이라고 불렀다. 결국 경찰은 엘리자베스 쇼트가 나타났던 모든 장소와 그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Hi. Hello, sir. Have you ever seen this woman? Oh yeah, I saw her. 수사를 하던 경찰은 잃어버린 일주일 기간 중 엘리자베스 쇼트를 봤다는 목격자를 만나게 되는데 She once visited this hotel. She was with one guy. A guy? 목격자는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1947년 1월 9일 한 호텔 로비에서 그녀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고 첫 번째 용의자로
엘리자베스 쇼트가 호텔 로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맨이라는 남자를 잡아들였다. 그런데 얼마 후 엘리자베스 쇼트의 부검 결과 그녀가 시신이 발견되기 열흘 전에 살해된 사실이 밝혀졌다. 즉 목격자가 마지막으로 쇼트와 맨이를 목격했다는 1월 9일에 그녀는 이미 살해된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경찰은 로버트 맨이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뉴저지에 근무하던 29살의 군인 조셉 듀메. 그는 사건 발생 후 제발로 경찰서에 나타나 자신이 엘리자베스 쇼트를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조사 결과 허위 자백임이 밝혀졌다. 그 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그중 체포된 용의자만 3천여 명에 달했다. 결국 블랙 달리아 사건은 그 어떤 단서나 목격자도 발견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렇듯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대중의 관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살해의 원인도 진범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끔찍하게 죽은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는데 언론은 엘리자베스 쇼트가 사생활이 문란했으며 그녀의 직업이 매춘부였다고 보도하는 한편 그녀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언론은 이 젊은 여성의 삶을 지저분하게 난도질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갈수록 자극적인 보도에 열광했다. 엇나간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신에게 예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은 죽은 엘리자베스 쇼트의 손에 달걀을 쥐게 한 다음 그 손을 땅에 묻으며 일주일 만에 범인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엘리자베스 쇼트의 오른쪽 눈을 자세히 관찰하면 살인자의 얼굴이 사진처럼 찍혀 있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외에도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가 범인이라고 제보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자신이 엘리자베스 쇼트를 죽였다고 자백한 사람만 60여 명이 나타났는데 모두 블랙 달리아 사건을 이용해 유명세를 타고자 했던 사람들의 허위 자백으로 그들은 하나같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이상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 범죄 작가들까지 나서 블랙 달리아 사건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하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들은 오하이주 클리브랜드 살인사건의 범인이 블랙 달리아 사건의 범인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클리브랜드 살인사건의 시신 역시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해된 채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또한 추리소설가 스티브 호델은 돌연 자신의 죽은 아버지가 엘리자베스 쇼트를 죽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렇듯 여기저기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동안 블랙 달리아 사건은 점점 대규모 사건으로 변해갔고 수사에 동원된 경찰만 500여 명, 사건과 관련한 2만 5천 건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사건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The unexaggerated news via the world's media caused this case to be treated in their own way. 언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사건 직후 사건 희생자와 관련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자 쇼트의 죽음이 흥미주의 사건으로 변질되며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말았다며 언론을 비난했다. 언론은 엘리자베스 쇼트의 사생활이 문란했다고 보도했는데 비록 그녀의 약혼자가 결혼을 앞두고 사고로 사망했지만 쇼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으며 그녀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것 역시 이 사건을 담당한 LA 법원과 의료진들을 통해 진실이 아님이 증명되기도 했다. Furthermore, Elizabeth Short has never been called as Black Dahlia in her lifetime. 또한 그녀의 별명이 블랙 달리아였다고 알려졌으나 엘리자베스 쇼트는 생전 단 한 번도
블랙 달리아라 불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블랙 달리아라는 별명은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헤럴드 기자 베보 민스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엘리자베스 쇼트가 평소 검은 옷을 즐겨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인기리에 상영 중이던 블루 달리아라는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별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블랙 달리아 사건은 세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소설과 영화로 재탄생됐고 100여 건의 모방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타임지 선정 20세기 세계를 놀라게 한 범죄에 오르며 세계의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미해결 사건의 시초가 된 블랙 달리아 사건. 끊임없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그녀를 죽인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 블랙 달리아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1978년 미국. 한 여자가 천천히 카메라에 손을 대고 눈을 감는다. 그러자 그녀의 눈앞에 끔찍한 살해 현장이 펼쳐진다. (1978년 12월 12일) My son Robert, is disappeared officer. Will you please find him? Please. 미국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즈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실종자는 15살의 소년 로버트 피에스트로.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생일날 함께 케이크를 자르기로 약속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Please. Help me. Jesus. Another one. I think I lost count of missing people. 그런데 당시 그곳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고가 접수된 실종 사건은 무려 30여 건 이상이었고 모두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되지 못한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How did it go? Nothing. There was nothing we could use. 그리고 로버트의 실종 사건 역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다. 그런데 얼마 뒤 Today, the police finally arrested a man suspected of killing all 33 of those who went missing over the last few years. 로버트를 비롯해 총 33명의 소년들을 납치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검거된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Is it really necessary? We have to try everything for this case, okay? Good afternoon, ma'am. Are you Mrs. Carol Broman? Yes, I am. 로버트 실종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던 데스플레인즈 경찰서 소속 경관 조셉 코젠 크랙은 로버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캐럴 브로만이었는데 We heard that you have special abilities, Miss Broman.
Is that true? 캐롤은 시계나 사진 등 특정인의 소유물에 손을 대면 소유했던 사람에 관한 과거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그녀에게 로버트가 사용하던 카메라와 라디오를 만져보도록 했는데 Please don't kill me! Please! Please help me! What did you see? You said his name was Robert, right? I'm afraid he suffered a lot. And he died in a dark warehouse. 그녀는 로버트가 끔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Did you see the killer too? Seems like he's in his 40s. And he has a scar on his pinky. And he limps. I guess one of his leg is injured or something. 그녀는 범인이 40대 정도의 남자로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있으며 걸을 때 절뚝거린다고 이야기했는데 He has a scar on his pinky and he limps. He sounds like... The guy we met the other day. Exactly.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사실 로버트의 실종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로버트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만난 건축업체의 하청업자 존 웨인 게이시였다. Well, I was going to give him a part-time job, but it didn't really work out, you know. So we just had to part ways. And I had to volunteer that night. So. 하지만 그에게는 로버트 실종 당일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특히 마을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 딱히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았는데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It must be really hard for you guys to have to ask people stuff like this. Not really. We're used to it. Anyway, thanks a lot for your time, Mr. Gissim. No, thank you, detectives. Appreciate it.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나 있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캐롤이 투시를 통해 본 범인의 모습과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On his pinky. And he limps. Do you think he killed Robert? Detectives, I'm not finished.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캐롤이 뜻밖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There are actually more than one body. Many of them. 놀랍게도 그 남자의 집에 여러 구의 시신이 더 있다는 것이었다. Do you think he's really connected to the missing cases, though? Can we trust you, though? She could be wrong, right? We got nothing to lose. Let's go back to his house and start digging around.
I did find him suspicious. 결국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존 에인 게시의 집을 수색하기로 한다. 그런데 We found something here. Oh my goodness. 정말로 그의 집과 주변에서 28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Did you kill them all? Yes, I did it. I killed them all. 결국 존 에인 게이시는 로버트뿐 아니라 발견된 모든 시신은 자신이 죽인 것이라고 시인했고, 그렇게 풀지 못했던 30여 건의 실종 사건은 연쇄 살인범의 검거로 끝이 난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한다. What about my son, detective? When you going to find his body? 범행 현장에 로버트의 옷만 있을 뿐 발견된 28구의 시신 중 로버트의 시신은 없었던 것이다. I'm talking about Robert here, right? Where did you dump his body? I don't know. How could I possibly remember them all? 하지만 존은 로버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경찰은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찾고 싶다는 로버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로버트의 옷을 들고 또다시 캐롤을 찾는다. 그녀는 로버트의 시신이 차에 실린 어딘가로 향했는데, 그곳은 옆으로 강가가 펼쳐진 곳이었으며 표지판에 M자가 선명히 보였고 범인의 차량이 접근 금지 구역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 현장과 가까운 강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Maryhill. Think that's the M she was referring to? Let's check it out. 그러던 중 이니셜 M으로 시작하는 마리힐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발견했고, Come check this out. I think I found it. What? 놀랍게도 그곳에서 정말 시신 한 구를 찾는다. 그런데 Sorry, but it's not Robert. 발견된 시신은 로버트가 아니었다. I knew it. She did not help us with the arrest either. We were so stupid to believe her in the first place. 결국 로버트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79년 4월 9일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What? You found a body?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는 신고 전화였다. He's 100% sure it's Robert's body. 부검 결과 발견된 시신은 로버트인 것으로 판명난다. 그런데 This Bowman was right after all. Yeah, I guess you're right. 놀라운 사실은 시신이 발견된 곳이 강가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마을의 이름이 이니셜 M으로 시작하는 모리스였다.
그 후 캐럴 브로만이 신비한 능력으로 경찰도 찾지 못한 범인과 로버트의 시신을 찾았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사물을 만지면 소유자에게 있었던 일을 볼 수 있다는 사이코메트리 능력. 정말 이러한 능력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캐럴 덕분에 검거된 희대 연쇄 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는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4년 처형되었다. 1970년대 미국. We have a murder. Contact short. Immediately then. Oh boy. We don't have any lead to follow. We'd better ask for her help. Man, don't worry. We know somebody who can help. Are you sure you can find him, officer? Yes, of course. Of course, man. She'll find him for you.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누군가를 찾는 경찰과 사람들. Please, you gotta help me find my boy. Thank you. 그들이 찾은 사람은 뜻밖에도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당시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심영술 형사였다. 그녀는 미국 뉴저지 출신의 도로시 앨리슨으로 그녀가 경찰을 돕기 시작한 계기는 한 소년의 실종 사건이었다. 1967년 12월 3일 A boy who was playing by the river with his brother. He's missing. Really? Where is this place exactly? I don't know. How do you know that the boy is missing? Well, it doesn't matter, does he? We must retrieve him at once. Look, I'm sorry, ma'am, but this is a police station. You just can't come in and say something like that. 경찰서로 달려와 한 소년이 실종됐다고 말하는 도로시. 그런데 I'm sorry. My boy is missing. He was playing with his brother by the river. What? 놀랍게도 도로시의 말대로 강가에서 놀던 어린 소년이 사라지는 실종 사건이 발생한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 몇 시간 전 그녀는 강에서 놀던 한 소년의 이미지를 보게 된다. 소년은 줄무늬 셔츠와 초록색 겉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을 반대로 신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년이 사라지더니 숫자 120과 날짜 2월 7일의 이미지가 보였다는 것이다. Striped shirt and green leather jacket. That's my boy. You can't be serious. 하지만 경찰은 도로시의 말을 믿지 못했는데 얼마 후 Hey, come here! I think I found him. 경찰은 실종된 소년을 찾는다. 안타깝게도 소년은 익사한 채 발견됐는데 실족사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Look, his shoes are on the wrong feet. 놀랍게도 그녀의 말대로 소년은 신발을 반대로 신고 있었으며 Today's February 7th, isn't it? And it's 1:20 p.m. Is that why she saw the number 120? 소년이 발견된 해가 2월 7일 1시 20분으로 그녀가 보았다는 이미지와 모든 게 일치했다. How did you know all of that? Did you see a vision or something? I'm sure it's hard to believe, but I'm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ther people.
그녀는 자신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영적인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 어떤 정보가 시각적으로 떠오른다고 밝혔는데 그녀가 14살이던 1939년 Dear, what's wrong? Dad is going to die soon. I saw it.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그녀는 가족들에게 그가 죽을 거라고 말한다. Honey, what is that supposed to mean? I guess you had another nightmare. I'm very healthy, as you can see. I think I will stick around for a while. Don't worry about that, okay? 하지만 평소 아픔도 없이 건강한 아버지였기에 가족들은 어린 도로시가 악몽을 꾼 것이라 치부했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몇 주 후 Daddy, honey, please don't leave us. 건강했던 도로시 아버지가 그녀의 말처럼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그녀는 이상한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Really weird, isn't she? I heard she's a witch.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도로시를 마녀라고 부르며 피하기 시작한다. 이후 도로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긴 채 3남매의 엄마이자 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통해 소년의 실종 사건을 본 도로시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이에 경찰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녀의 신비한 능력은 계속된다. 1976년 5월 14살 소녀 수잔 제이콥슨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애가 탄 부모는 소문을 듣고 도로시를 찾아오는데 You'll find the letters AIM-AR written on a rock in large red letters, as well as a broken down car and 2 sets of church steeples. I also see the number 222, and I smell oil. Her boyfriend is the one who's responsible for her disappearance. 도로시는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준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해변에서 수잔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말대로 수잔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얼마 떨어진 지점에 MAR이라 적힌 바위와 버려진 차도 있었으며 수잔의 시체는 기름통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기름통에는 숫자 222가 적혀 있었다. 게다가 그녀를 죽인 범인은 도로시의 말대로 수잔의 남자친구 댐시 호킨스였다. 또한 1974년 미국 언론사 저널 아메리칸 등을 운영하던 랜돌프 허스트의 상속녀이자 그의 손녀딸인 패티 허스트가 유괴당했을 때에도 Patty is fine. She's in Pennsylvania right now. And then she will go to New York. 도로시는 패티가 무사하다는 것과 뉴욕과 펜실베니아를 오갈 것이며 패티가 은행 강도 사건에 휘말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패티가 자신을 납치한 일당들과 함께
뉴욕과 펜실베니아를 오갔고 은행 강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1976년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샘이 시켰다면서 6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7명에게 중상을 입혀 최악의 연쇄살인마 사건으로 꼽히는 샘의 아들 사건 또한 He'll be arrested because of a traffic ticket. 그녀의 말대로 범인 데이비드 버커위치가 교통위반 딱지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다. 이렇듯 도로시는 1967년부터 30여 년 동안 총 5천여 건이 넘는 사건에 관여하며 경찰에 조언했고 경찰이 그녀가 해결했다고 인정한 살인사건만 12건에 달했으며 실종 어린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낸 사건도 50건이 넘는다. 실제로 너틀리 지역의 로버트 형사는 그녀가 제공한 정보가 매우 정확했다며 수백 명의 경찰들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심령술 형사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녀의 초능력이 모두 거짓이고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종종 실종된 소년이 있는 곳을 잘못 말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으며 1980년도에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12명의 흑인 아이 살해 사건 때는 그녀가 42명의 범인 목록을 주었지만 정작 범인인 웨인 B. 윌리엄스는 그 목록 안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시는 미해결 사건을 다루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질식해 숨졌다는 것을 마치긴 했지만 범인의 이름을 비롯한 자동차 색깔 등 도로시가 제공한 여러 단서들이 맞지 않았고 사건이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자 그녀의 능력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진다. 이렇듯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로시는 1999년 12월 1일 심부전증으로 사망하는데 Yeah, she definitely had special abilities. Definitely. Otherwise, she wouldn't have known that, right? 그녀의 사망 소식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죽기 9년 전인 1990년 I died shortly before my 75th birthday. 도로시는 자신이 75살 생일 전에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죽은 날이 75살 생일을 4주 앞둔 날이었다. 수십 년 동안 신비한 능력으로 경찰을 도운 심령술 형사 도로시 앨리스. 그렇다면 과연 영적 신호를 통해 사건을 본다는 그녀의 말은 정말일까? 일각에서는 그녀가 물질적인 이익을 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당시 도로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사례금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한다. 1989년 1월 홋카이도 상공을 날던 경찰 헬리콥터는 일본 최대 면적을 가진 다이세츠산 정상 부근에서 기이한 문양 하나를 포착하게 된다.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여진 선명한 글자. SOS 문자는 누군가의 간절한 구조 요청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님, 도저히 조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누구야? 누가 구조신을 보낸 거야?
SOS 문자를 발견한 뒤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졌던 경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다. 바로 이것이 1989년 일본 전역을 뒤흔든 미스터리 조난 사건의 시작이었다. (1989년 7월 24일) 홋카이도 상공을 날던 중 다이세츠 산에서 기이한 문양을 발견한 경찰. 이거 저게 뭐지? SOS 구조 신호인데요. 그들은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누군가 나무를 쌓아올려 만든 SOS 구조 문자를 확인하고 조난자를 찾기 위해 황급히 수색팀을 파견했다. 그리고 얼마 뒤 여기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SOS 문자 인근에서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남은 유골의 파편과 유류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발견된 가방 안에는 칫솔, 치약과 같은 간단한 세면 도구와 4개의 카세트 테이프,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소형 레코더가 들어있었고 그 테이프에는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발견된 유골과 유류품이 테이프 속 남자일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것으로 나온 것이다. 160cm 정도의 키에 A형 혈액형을 가진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으로 보이는 유골은 사후 5년 정도가 지난 상태로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그녀의 유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골과 같이 발견된 가방에서도 여성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프 속 목소리는 남자인데 발견된 유골이 여성으로 판명나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먼저 유골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5년 전의 입상객 등록 정보를 조사하고 행방불명으로 접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1984년 7월 혼슈 지방 아이치현에서 회사를 다니던 한 여성이 등산을 간다고 한 뒤 행방불명되었던 사실을 알아내게 이른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DNA와 유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유류품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 속 남자는 대체 누구야? 선배님, 여자가 사망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 여자의 주변을 수사했던 경찰은 그녀가 사망했던 시기에 이미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의 남성이 그녀의 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연인이 SOS 구조 문자를 만들었을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어딘가에 남아있을 남자의 유골을 찾기 위해 또다시 산 곳곳을 수색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유골 발견! 유골 발견! SOS 문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골 일부와 모발, 남성용 시계와 한 남자의 면허증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그 유골이 1984년에 조난당했던 여성과 교제했던 남성임을 확인했고 연인이었던 두 남녀가 산에서 조난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남자의 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구조 요청을 했던 고인의 목소리고요. 이상한데요? 이건 제 남편 게 확실한데 이건 남편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처음 여성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남성의 유류품은 그녀가 교제했던 남성의 것이 아니었고 DNA 결과로도 두 개의 유류품이 동균의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맨 처음 발견된 유류품의 주인이자 테이프 속의 목소리로 남은 남성은 누구일까?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오자 이때부터 경찰은 SOS 문자 전환 사건을 수수께끼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수수께끼 사건의 첫 번째 의문은 SOS 문자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자는 3개 이상의 자작나무를 쌓아 만든 것으로 한 글자의 크기는 무려 가로 5m, 세로 2, 3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큰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바로 이 점에 의문을 가졌다. 통상적으로 조난당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체력이 남아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런데 SOS 구조 문자를 만든 남자는 왜 오랜 시간을 한 장소에 머물며 구조 문자만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걸까? 또 하나의 의문은 테이프에 녹음된 남성의 메시지였다. 처음 경찰은 남자의 이 외침이 단순한 구조 요청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목소리를 분석한 음성 분석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남자의 목소리를 봐서는 녹음이 목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그 남자가 헬리콥터를 보고 소리치던 중 몸의 반동에 인해 가방 속에 있던 카세트의 녹음 장치가 눌러져 남자가 한 혼잣말이 그대로 녹음됐을 수도 있어요. 즉, 남자가 일부러 녹음기에 대고 남긴 메시지가 아니라 레코더 버튼이 눌러져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가 테이프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이 남자가 구조 요청을 했던 장소였다. 테이프에는 분명히 남자가 벼랑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자가 만든 SOS 문자 인근에는 그 어디에도 벼랑은 없었다. 테이프 속에서 남자가 말한 위치와 SOS 문자가 만들어진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경찰 수사는 의문을 남긴 채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SOS 문자 근처에서 새로운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고 DNA 조사 결과 의문의 남자의 유류품으로 확인되었다. 가방 안에는 산노 신세라고 적힌 종색의 부적과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와 19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 스미토모 생명본사 빌딩 7층 본부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유류물을 토대로 남자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신원을 밝힐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자 SOS 조난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설과 추측들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걸로 발견된 두 연인과 다른 누군가인 남자가 있어 치정이 얽힌 사이로 보고 수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연인들이 사라진 시점보단 1년 전의 물건들이잖아. 이걸로 발견된 연인과 테이프에 목소리를 남긴 남성은 조난당한 시기도 1년이나 차이가 났고 세 사람에게서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수사가 미궁에 빠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욱 커져갔고 추리 작가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가설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들은 유리품으로 나온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노래가 들어간 테이프 그리고 일러스트가 그려진 노트에 주목했는데 만화에 집착했던 남성이 만화 내용을 재현하고 그 후 SOS 문자 조난 사건은 만화에 집착했던 남성이 자살하기 전 남긴 흔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1952년 일본의 소년지에 연재되어 1963년 일본 최초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방송된 철한 아톰의 이야기 중 한 장면을 모방하여 실제로 재현한 뒤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려고 했다면 왜 유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왜 그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냐고 반박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누군가 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지금 어딘가에서 동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도 SOS 조난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만한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1991년 결국 이 사건은 논란을 뒤로하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그렇다면 산에서 발견된 나무로 만들어진 SOS 문자와 테이프에 남겨진 남자의 목소리 그 흔적들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누군가의 사기극일까? 어느 실종자의 애절한 구조 신호였을까? 수수께끼 같은 이 사건은 지금도 논란 속에서 일본 미스터리 조난 사건의 하나로 불리고 있다. 2004년 미국. Here we go. All of this? I don't think I have seen you before. Can you just ring this up? 대낮에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구입한 뒤 무표정한 얼굴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진 여자. 그런데 정확히 실종 8년째 되던 날 Happy anniversary. I know what happened to you that day. 충격적이게도 마치 범인이 올린 듯한 의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동영상 속 기이한 그림과 숫자는 이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세 여성 모라 머레이. 평소 성실한 우등생이었던 그녀는 2004년 2월 9일 오후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It's from my girlfriends. I don't feel like talking much to anyone. I promise to call later though. What's up with her? 직업군인인 남자친구 빌에게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더니 I'm taking a week off due to the death of my father. Mora, you didn't forget what I said, did you?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학교에 결석을 통보한 것. 이후 차를 몰고 집을 떠난 모라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집에서 2시간 거리의 상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술을 가득 사들였고 ATM기에서 현금 280달러, 우리 돈 약 34만 원을 인출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했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이후였다. Hello? I'd like to book a hotel room. 겨울이었던 당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던 상황. Oh my gosh! What's happening? 모라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한 남자가 그녀를 돕고자 차에서 내렸는데 Hey, are you okay? Hey, don't worry. I'll call the police. No, police, please. What? I'm sorry? I already contacted insurance company, and they told me they're gonna call police. 모라는 이미 보험회사에 신고했다며 경찰을 부르지 못하게 했지만 이 역시 그녀의 거짓말이었다. I asked her how she was. She said she was shaken up. I couldn't see any blood on her face, and that she was. 그로부터 약 30분 후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사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데 Excuse me, anybody inside? 차 안에는 모라가 구매했던 주류를 비롯해 가방과 지갑, 휴대전화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이후 경찰의 수색에도 모라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My girlfriend didn't disappear by herself. Someone kidnapped her for sure. You gotta find her, officer. Oh no. Oh no. She's the apple of my eye, you know. I can't really believe this. 남자친구와 부모 등 주변 인물 중 수상한 사람도 없었기에 모라 실종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게 된다. Am I realistic? I don't know, but I'm not gonna stop hoping that. 그런데 8년 후인 2012년 Oh, what's this? 인터넷에 업데이트된 동영상.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약 1분 동안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름 돋게 웃고 있는데 이 영상을 올린 남자의 아이디는 112 덜트백. 덜트백은 인간 말종이라는 뜻으로 If my girl was kidnapped, she was taken by a local dirtbag. 이는 경찰 조사에서 모라의 아버지가 범인을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 Taken by a local dirtbag. 게다가 112는 모라가 실종된 국도번호로 실제로 영상에서 남자는 모라가 사고를 내고 사라졌던 바로 그 장소를 비추기까지 했다. News of her disappearance has been bothering me ever since. Is this some sort of sick joke? 그런데 순간 갑자기 웃음을 멈춘 남자. 이후 검은 바탕에 뜬 문구는 해피 애니버서리였는데 영상이 업데이트된 날은 모라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던 날. 마치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념하기 위해 올린 것 같은 소름 돋는 영상이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후 올라온 또 다른 영상의 제목은 아예 모라 머레이였으며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이 문서. 바로 모라가 실종된 장소 인근의 브레튼우즈 호텔 숙박 영수증으로 체크인 날짜는 사건 이틀 후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동영상. 뜻밖에도 남자는 홀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Why would he be playing the piano all of a sudden? Whoa! What the hell was that? 영상 막바지에 했던 섬뜩한 이미지. 노란색 눈에 기다란 코와 입술을 가진 기괴한 남자 그림으로 좌측에는 알 수 없는 빨간색 문양과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전 영상에 올라온 브레튼우즈 호텔의 지붕색 역시 빨간색으로 Perhaps the kidnapper is trying to show us where Moira's body's buried. There's a golf course on the right above the roof. 호텔 지도에 이미지를 겹쳐놓고 봤을 때 괴이한 얼굴이 위치한 오른쪽은 골프장이 있는 위치. 영상이 끝나기 전 왼쪽 눈이 한 번 깜빡인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해당 위치에 모라의 시신이 묻혀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얼마 후 FBI와의 공조 수사 끝에 의문의 영상을 올린 당사자 알드노신이 체포되는데 This girl, you killed her, right? How did you know that? Is your car broken? Please let me go. You know I didn't do that, right? Oh, right. I gotta go to work. Who is she, by the way? What? Alden also has a history of mental illness. Also, he has an alibi. 뜻밖에도 그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브레튼우즈 호텔 골프장에서도 모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를 계기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의심받지 않았던 주변인들에 대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다. Mora! You didn't forget what I said, did you? You won't get out of this house until you break up with your boyfriend. Okay, I got it. 새로운 용의자는 모라의 아버지 프레드. 평소 그는 모라를 지나치게 통제해왔으며 특히 모라가 남자친구 빌과 교제하자 병적인 집착을 보였는데 I don't need father like that. I need to run away. 모라는 그런 아버지를 떠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아버지 프레드가 딸을 해쳤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빌 역시 용의 선상에 오르는데 What's up with her? Who's this? Nobody. I gotta go see someone, but I won't be long.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빌은 사건 장소에서 2,900km 떨어진 오클라호마주 부대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통화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그가 사건 장소였던 뉴햄프셔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하루아침에 갑자기 증발한 듯 사라진 여대생. 모라 모레이의 기이한 실종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되었다.